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와 이제 한조에서 싸워야 될 팀의 예비 명단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의 예비 명단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일단 뭐 포르투갈은 이게 뭐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이게 오피셜하게 막 나온 건 아니고요.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매체에서 네네. 유출이 됐다. 조만간 이제 나오긴 하거든요. 조만간 나오겠죠. 조만간 나오는데 산토스 감독이 제출한 명단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러면서 이제 내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타가 부상. 이제 못 나오잖아요. 예. 조타가 또 빠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네네. 반면에 페페. 페페는 우리가 부상당해서 못 나올 거라고 또 예상을 했는데 포함이 또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거냐면 이 딱 한눈에 봐도 26명이 넘거든요.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비 명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로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10월 명단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빠집니다.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뽑았냐? 월드컵 앞두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뽑았냐? 빠지지만 예비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막 새로운 인물을 갑자기 막 뽑을 수는 없어요. 아마 그렇지도 않을 거고. 요 예비 명단을 일단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부상이나 뭐 이런 변수가 나왔을 때 네. 뽑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에서 요 예비 명단에 페페를 넣은 건 페페가 혹시나 부상 회복 속도가 빨라서 괜찮아져서 월드컵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럼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이제 개념에서 이 페페까지 좀 뽑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페페 얘기가 들리니까 와, 네. 진짜 오래 뛰네요, 진짜 그지? 그리고 잘해요. 잘하지. 그러니까 오래 지금 잘 뛴다는 거지. 이 산토스 감독이 문제가 뭐냐면요. 중앙 수비수 라인에 지금 3명밖에 안 쓰거든요. 네. 디아스 한 자리 하고 페페 나오고 페페나 디아스가 안 나올 때 다닐루. 네. 파리 생제르맹에 다닐루를 넣어요. 다닐루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고 중앙 수비수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명만 써요. 언제부턴가 이제 폰테도 안 쓰고 요 3명만 딱 돌렸었는데 그런데 페페가 지금 만약에 페페가 부상이라 나온다면. 월드컵에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어. 근데 최근에 다닐루도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3주를 못 나와요. 네네. 월드컵은 포함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두 선수가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포르투갈이 실험했던 수비수가 단 3명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한테 호재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3명만 줄고 썼다가 지금 2명이 안 좋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도 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네. 이제 뭐 카르무나 뭐 저 두아르테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 예비 명단에 뽑혔습니다. 네네. 근데 이 선수들이 중앙 수비수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이 또 많아요. 많긴 한데 일단 국가대표팀에서 안 써봤던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이제 포르투갈의 문제인 거고 또 여기서 이제 명단을 보시면 일단 포르투갈이 대단한 건 네네. 전 포지션에 걸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요. 프랑스만큼이나. 그러니까 브라질이라고 하면 브라질이 우승 후보로 뽑히잖아요. 근데 브라질이 단점이 풀백이 좀 빈약해요. 그래서 약점들이 좀 있다. 아직도 다니 알베스가 주전이에요. 네. 나올 선수가 없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이제 뭔가 불안한 게 조금씩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포르투갈은 전 포지션이 다 더블 스쿼드 느낌이에요. 다 그러니까 좀 스쿼드 뭔가 자체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강점이고 어디가 약점이다. 이런 게 좀 다른 팀들이 있는데 포르투갈은 전 포지션에 걸쳐서 다 괜찮네. 그 얘기는 전 포지션에 지금 약점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시면 이제 공격 라인에도 조타도 이제 들어가긴 한데 보시면 호날두, 펠릭스, 뭐 레앙, 나 레앙 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 뭐 또 정말 많아요 지금 뭐 곤살로 라모스도 있고 네. 안드레 실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제 넘어가면 호르타, 트링캉, 파비오 비에이라, 베르나르도 실바, 뭐 부페 정말 많거든요. 오타비오. 근데 여기서 백업 자원이 이제 트링캉이나 아니면 뭐 파비오 비에이라, 아스날에 있는 파비오 비에이라나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걔도 저 뭐야 슛 때리는 거 보니까 장난 그쵸? 아니던데. 뭐 게데스도 마찬가지고 백업이고. 네. 그러니까 전 포지션에 걸쳐서 너무 백업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걸로 설명할 수 있죠. 예. 우리가 조타가 빠져서 포르투갈 뭔가 핵심 자원 빠졌다. 조타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조타가 빠지니까 레앙이 나옵니다. 난 더 무서워. 난 솔직히. 세리아 MVP였던 레앙이 나오고 네네. 이제 그 레앙이 하던 백업 역할을 누가 하냐? 펠릭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틀레티코 그러니까 마드리드. 기준에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스쿼드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더블이 아니라 거의 뭐 제 3회 그렇죠. 스쿼드까지도 완벽한 계속 상황. 나와요. 계속.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어차피 이제 예비 명단인 거잖아요. 55인의 예비 그쵸. 명단. 공수위에 걸쳐서 음. 우리에게 좀 위협적인 존재 이렇게 좀 꼽아볼까요? 위협적인 존재. 약간 위협. 이 선수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베스트 11도 약간 비슷하게 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오히려 조타의 부상이 우리한테는 안 좋다고 봐요. 어떤 레앙의 존재? 레앙 때문에. 왜냐면 조타 같은 스타일보다 레앙 같은 스타일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피지컬로 우걱우걱 막 씹어 들어오는 그쵸. 그런 스타일이. 그리고 스피드도 빠르고 우리 막을 수 있을까? 그게 좀 양쪽에서. 문제가. 물론 이제 그 오른쪽 라인에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김민재가 있으니까 하지만 김민재가 혼자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레앙 막다가 중앙에 있는 호날두 놓치면 말짱 꽝이니까 호날두 막다가 레앙 놓치면 말짱 꽝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가 그 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중앙으로 들어와 주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호날두를 도와주는 역할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레앙이 측면에서 측면 돌파가 된다. 이거 저 막을 수 있겠나? 오히려. 진짜. 오히려 우리한테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 포르투갈은 산투스 감독이 이 방대한 스쿼드를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조금 아직도 잘 몰라요. 음. 그러니까 뭐 플레이오프에서는 공격적으로 한번 나가보고 하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산투스 감독은 그리스에 있을 때부터 이 감독의 장점은 수비였거든요. 그리고 수비가 어떤 거냐면 살짝 언더독 팀을 맡아서 수비적으로 했다가 역습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우승할 때 유로에서 우승할 때 네네. 그때 포르투갈의 포지션이 언더독 포지션이었어요. 호날두가 있고 했지만 그 전체적인 이 라인업 자체가 이렇게까지 좋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포르투갈이 살짝 언더독이었어요. 그런데 딱 그 산토스 감독의 살짝 수비하다가 근데 역습.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근데 이제는 스쿼드가 많이 바뀌었죠. 엄청 공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쿼드를 산토스 감독이 잘 못 살립니다.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약간 수비적으로 그쵸? 간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다가 산토스 감독이 비판 많이 받고 네. 결국에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렇지. 해서 플레이오프에서는 막 공격적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이제 그 산토스 감독에 대한 의문이 네네. 있기 때문에 저는 요 팀의 가장 좀 약점은 감독이라고 봅니다. 감독이다. 포르투갈의 약점은 감독이다. 왜냐면 네. 그 칸셀로 맨시티에서 가장 잘하는 위치가 왼쪽이거든요. 네네. 누가 봐도 이제 왼쪽에서 풀백으로 뛰면 그렇죠. 월드 클래스예요. 근데 오른쪽에서 뜁니다. 그것도 이제 앞선에 베르나르도 실바나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제 인버티드 풀백이 아니라 좀 더 직선적으로 가야 된다.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칸셀루를 오른쪽에 둬요. 그러니까 칸셀루가 퍼포먼스가 맨시티에서는 훨씬 더 좋은데 포르투갈 국대만 오면 물론 잘해요. 네네. 물론 잘하지만 그 훨씬 정도는 더 아니다는 잘 거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공격진도 뭐 조타가 부상이니까 뭐 레앙 나온다. 스쿼드가 미쳤지만 미드필더도 진짜 보면 숨막혀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원에 보시면 그 이제 우리가 그 울버햄튼 중원이 거기 어마무시하잖아요. 이제 저기 향후회잖아. 그렇죠. 네. 근데 다 여기 들어 있어요, 다 여기. 뭐 누네스, 무티뉴, 네베스 네. 다 이제 우리가 아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울버햄튼에서 그런 선수들도 있고 이제 플럼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팔리냐도 너무 잘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영입을 이번에 너무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비티냐 또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원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뭐 베실바나 부페나 거의 뭐 말해 이런 선수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그 심지어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백업이 누구냐? 중원에서 백업 미드필더가 누구냐? 기본적으로 최근에 포르투갈이 오른쪽에는 베실바, 공미의 부페, 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세울 때는 이제 무티뉴와 다닐루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수비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팔리냐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백업이 네베스예요. 이게 진짜 네베스랑 비티냐랑 이런 선수들이 백업일 가능성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돼. 팔리냐도 풀럼에서 미친 듯이 잘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도 백업입니다. 이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테우스 누네스는 끼지도 못해요. 끼지도 못하지. 지금 백업의 백업인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포르투갈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아, 뭐 가나나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조금 한두 명 빠지면 와 타격이다 이럴 수 있는데 포르투갈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도 나왔거든요. 아 우루과이. 우루과이.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 페페와 같이 아라우오가 못 나오죠. 부상이잖아요, 부상. 근데 아라우오가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넣어놓은 이게 이제 요것도 이제 55명의 명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넣는 겁니다. 아. 골키퍼도 딱 보기만 해도 골키퍼가 6명이죠. 네네. 그러니까 예비 명단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라우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어찌 될 줄 모르잖아. 혹시 빠르게 회복해가지고 월드컵 그렇죠? 전에 못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모르는 거니까. 예비 명단이 저렇게 많이 이제 포함이 된 거고 네. 또 우루과이 이 명단 예비 명단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좀 위협적인 선수 또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우루과이의 가장 큰 힘은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예요. 네네. 저 이제 살짝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도에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줄에 발베르데 보이고 요즘- 벤탄쿠르 보이고 벨시노 보이죠? 아 우루과이 중원이 진짜 그리고 발베르데 아우. 그 위쪽에는 이제 토레이라도 보이고요. 네네. 그 이제 새벽에 음. 토트넘하고 스포르팅하고 경기가 있는데 음. 스포르팅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음. 우가르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란바리도 있고요. 이 중원 라인이 다른 이제 위치에 비해 중원 라인이 특히나 좋아요. 여기는. 아니 우리가 조금 문제 삼는 게 최근 이제 9월 평가전도 그렇고 약간 중원에서의 공간을 내주면서 실점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네. 아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우루과이 중원. 그게 무섭죠. 그게 무섭죠. 사실 어.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를 비교한다 하면 어찌 보면 음. 조금 더 우루과이가 우위에 있을 만한 지점이 중원이에요. 왜냐? 거기다 또 발베르데가 너무 잘하니까. 발베르데의 존재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그만큼 너무 잘하고요. 만약에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를 맞붙인다면 포르투갈은 되게 기술적인 미드필더들이 많죠. 반면에 우루과이는 신체 조건이 좋은, 기동력이 좋은, 네. 압박을 잘하는 이런 미드필더들이 모여 있어요. 발베르데, 토레이라, 베시노, 뭐 우가르테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술적인 미드필더도 기술적인 거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약한 건 중원 싸움할 때 네. 상대 팀의 중원 싸움을 너무나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는 팀. 요 우루과이한테 조금 더 중원 싸움은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원 라인이 매우 좋고요. 다만 이제 우루과이는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결국 공격 라인. 네. 일단은 뭐 누네스, 수아레스도 수아레스, 있고. 카바니 이렇게 네. 있지만 지금 뭐 카바니나 수아레스는 사실 좀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한 방이 있긴 하지만 경기를 보면 영향력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고 거의 득점하는 상황에 좀 반짝하는 네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공격 라인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약해졌고. 약해진 그게 있고. 그리고 이 공격 라인 중에서도 측면이 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델라크루즈나 이런 선수들을 한번 쓰고 있는데 맨유의 펠레스트리나 이런 선수들을 쓰고 있는데 네. 측면이 약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우루과이가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죠. 발베르데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잘하고 있는 위치가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위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측면에 쓰다가 이 선수가 그냥 중앙에도 왔다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다 잘하니까 어차피 다 뭐. 잘하니까 네. 그런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 중원에 어차피 중원이 단단하다면 어차피 숫자도 많으니까 발베르데를 측면으로 빼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 하게 할 진짜. 수도 있다. 네네. 음. 걱정되는 거 우루과이전은 좀 걱정되는 게 아무리 이제 수아레즈가 나이가 있다고 하지만 네. 한 번에 그 약간 찬스, 약간 우리가 집중력 잃었을 때. 그렇죠. 네, 그 그런 수아레스가 것도 좀 늘 무섭다. 그런 걸 잘해요. 네. 그러니까 수아레스가 뭐 얄밉다 막 이러지만 그 선수가 경기 집중력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뒤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가 수비수를 계속 보고 있어요. 한 번 터치 미스 나오면 아 그러니까. 저거 내 거다. 그러니까. 그 동작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고 네네. 제가 이제 뭐 축구 보면서 가장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수아레스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수아레스의 장점이 있는데 우리 대표팀이 수비적으로 한번 집중이 살짝 그렇죠. 떨어졌을 때 그런 게 이제 무서운 그때 이제 좀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은 이제 아라우가 빠졌잖아요. 이거는 우루과이한테 큰 타격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라우는 진짜 스피드 빠르고 체육 조건도 좋고 네. 다 진짜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못 나온다. 이거는 우루과이한테 우루과이의 타격이죠. 진짜 타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라우 대신 나와야 되는 선수들 특히나 중앙 수비수들 아라우가 오른쪽에서 뛰지만 중앙 수비수로도 뛰니까 중앙 수비수 라인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좀 들었어요. 네. 뭐 고딘, 아 고딘. 카세레스 그리고 이제 뭐 히메네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수비 라인에 좀 뭔가
불안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내일 새벽에 스포르팅에서 만나는 네네. 코아테스. 근데 코아테스도 그렇고 카세레스도 그렇고 고딘도 그렇고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히메네스 빼고. 그 장면 한번 좀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 상대할 때 우루과이가 좀 틈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라우오는 바르셀로나가 엘 클라시코 할 때 네네. 비니시우스의 카운터로 배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를 막는 아라우오. 네. 왜냐하면 비니시우스의 스피드를 따라갈 만한 오히려 비니시우스보다 빠른 스피드를 갖췄고 몸싸움도 좋고 민첩성도 좋고 하니까 비니시우스를 그 날뛰는 비니시우스를 잠재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선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루과이 만나면 역습 한 방, 그렇죠. 뭔가 한 방 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손흥민이 이제 아라우오를 만나면 훨씬 더 까다롭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우루과이 좀 쉽지 않겠는데 네. 우리 손흥민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를 아라우오가 막을 수도 있겠다. 어렵겠다. 네. 쉽진 않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아라우오가 없으면 사실 손흥민을 막는 선수가 카세레스, 고딘, 뭐 코아테스 이렇게 그렇게 빠른 선수들이 아니라면 아라우오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 여기 이제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뭐 쉽지 않은 팀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또 그 팀들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약점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것 한 방씩 이렇게 노릴 수 있다면 경기 모르는 거잖아요. 월드컵은. 근데 뭐 당연히 이 우루과이 명단만 보셔도 좋은 선수들 많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스쿼드는 우리보다 당연히 좋습니다. 네네.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포르투갈 명단은 진짜 틈이 없다. 거긴 그렇지. 그런 느낌이었다면 네네. 이 우루과이는 그래도 찾아보면 틈은 좀 있는 팀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아라우오도 드는 부상이고. 거죠. 네. 자, 그래도 또 월드컵 때 되면 또 같이 응원하실 거야 또 대한민국의 그럼요. 승리를. 이 명단은 이제 55인의 명단들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14일 이전까지 11월 14일 이전까지 29명을 걸고 최종 26명을 또 그쵸. 명단을 26명이 제출해야 됩니다. 최종 명단이니까. 네네. 자, 과연 우리랑 맞붙을 상대의 26명의 명단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자, 두 번째 소식도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